독특한 만세타법으로 그라운드를 주름잡은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그는 최다 안타, 최다 타점 등 프로야구 사상 통산 타격 9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기록의 사나이다. 지난해 SK 와이번스와의 은퇴 경기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지만 그의 등번호 10번은 소속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의 영구 결번으로 남았다. 그라운드를 떠난 후 야구 해설가, 방송인, 인기 강사로 더 바쁜 삶을 살게 된 양준혁.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을 건 야구재단 출범으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하는데 야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싶다는 그를 지금 헐트월에서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헐트월의 이소정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통산 타격 9개 부문에서 1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은퇴를 하셔서요. 이제는 많은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야구재단 이사장에 경기 해설가, 인기 강사, 방송인 등 활동 영역을 이제 넓히고 계신 분입니다. 야구계에서는 전설로 남아 계신 분인데요. 양준혁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짬을 어떻게 내세요? 예? 시간짬을 어떻게 내세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요. 네. 예, 이제 적재적소에 잘 써야죠. 아까 제가 소개를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야구 선수 시절보다는 좀 스케줄이 그래도 좀 괜찮으신 편인가 하면 더 바쁘신가요? 선수 때보다 훨씬 바쁘죠. 아, 그래요? 예, 선수 때는 짜여진 스케줄에 해가지고 팀 스케줄에 해가지고 제가 항상 거기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제가 강연 또 그리고 야구 해설 그리고 예능과 같이 이렇게 한 4가지 파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은퇴를 작년에 9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퇴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방송 바로 하고요. 예. 예, 정말 지금 아마 쉰 게 한 5일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스케줄상으로는 많이 바쁘셔도 운동선수 때 그 몸을 단련하던 게 몸이 더 그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맨날 그라운드에서 이제 맨날 뛰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로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예, 정말 프로 선수 생활할 때는 사실은 하루에 정말 10분도 얘기도 거의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말로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예, 요즘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 경기 해설가도 하시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능인의 명찰도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좀 가장 익숙한 시간이 좀 좁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타이틀이세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예능을 하고 있고 이렇지만은 항상 귀에 익었던 게 이제 양준혁 선수로 항상 불려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 야구 해설가가 그래도 해설위원으로 더 불리는 게 조금 귀에 좀 익어죠. 네. 그래도 요즘 또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요즘 또 이사장으로도 네. 불려주고 있는데 위원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귀에 좀 익습니다 지금. 예, 아무래도 이제 야구 관련된 거에 대한 타이틀이 익숙하시겠죠. 제가 예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뼛속 깊이 네. 그 야구인이기 때문에 역시 그 야구 관련된 일을 앞으로 쭉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설립된 것이 양준혁 야구재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야구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고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은퇴하면은 제가 그 야구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 사실은 이 야구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작년 9월 24일 날 뭘 했냐면은 제 이름을 걸고, 양준혁 청소년 야구, 대축제라는 야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야구 선수들이 하는 경기가 아니고요. 네. 일반 학생들한테 60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제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야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거든요. 예, 정말 애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야구를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인성교육을 가르쳐서 사회 어떤 걸 리더로서 클 수 있도록,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제가 좀 해 나가려고요. 네.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기 전에 그 재단에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설명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얼마 전 얘기죠, 이게요? 예, 요게 이제 7월 30일하고 31일 1박 2일 동안 그 대구 영남대학교에서요. 예, 이제 저희들이 48개 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대회를 제 이름을 걸고요. 예, 양준혁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타격 시범을 보여주고.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겠어요. 애들 이 대회를 하면은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앞으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엇보다 애들이 이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정말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아이들도 그렇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너무 즐겨서 하시는 모습이 지금 드러납니다. 예. 왜냐면 우리 그 청소년들이 사실은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 그래,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그 페스티벌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도 발견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재능 있는 애들은 또 저희들이 또 특별 관리해서 앞으로 또 키울 거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야구는 또 혼자 잘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로 협동해야 되고 네. 또 친구들하고 우정도 나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야구는 또 룰을 지켜야 경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야구를 통해서 애들한테 어떤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죠. 네.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야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제 해설가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해설하다 보면은 그래도 선수 때의 버릇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마음은 또 그라운드에 가 있을 것도 같고요, 아직까지는. 해설가를 하시면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야구는 어떻든가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요. 네. 예, 또 더군다나 저 대구에서 저는 계속 자라났기 때문에 네. 이제 사투리나 이런 게 아직 좀 서투입니다. 그리고 뭐 용어 선택도 아직 좀 미숙한 점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 전에는 한 팀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제 팀의 입장에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예,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팬의 입장에서 팬들이 이래서 야구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못 느꼈었어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선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래서 우리 팬들이 저렇게 야구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야구 보면 되게 신나고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맨으로서 15년 이상 사셨는데, 삼성팀이 경기를 할 때 해설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프로기 때문에 이제 삼성하고 경기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상대방을 더
그러니까 6대4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예, 의식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큰다고 해서 삼성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 같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또 말이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이제 상대편 팀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상대, 방팀을 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강연의 내용도 역시 야구에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겠죠? 강연은 뭐 제가 아무래도 이 강연이란 게 보면 주로 이제 무슨 전문 강사나 또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다가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야구로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얘기 또 야구도 하다 보면 슬럼프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이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 또 항상 그라운드에 보는 사람이 또 이제 강연석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제 얘기를 주로 합니다. 예. 예. 저 궁금한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중에 슬럼프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확 들어오는데요. 양준혁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나요? 슬럼프 당연히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예. 있죠. 그 극복기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런 얘기. 책에서도,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주로 이제 슬럼프가 오면은 오히려 이제, 바닥을 더 쳐버립니다, 이제.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더 내려가는 게, 예. 왜냐하면 이 슬럼프 걸리면 주로 물에 빠지면은 자꾸 허우적허우적거리거든요. 오히려 네. 밑에 가서 바닥을 치는 게 오히려 그러면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 걸리면 오히려, 경기 출장을 못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벤치에 나가서 화이팅을 더 많이 냅니다. 네. 이때는 오히려 팀에 들어가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예. 어차피 이 야구로서 어떤, 팀에 공헌을 못 한다고 생각이 들으면은, 네. 팀에 들어가서 진짜 주전자라도 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히려 또 화이팅을 더 많이 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더 해버리는 거죠. 네. 예. 그 책에 나온 파트를 보니까요. 이 말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 파트 1번에 나오는 첫 번째 챕터 제목인데요. 당신은 오늘 하루가 절박한가로 책이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강렬한데요.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예. 내일 경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한 경기, 네. 이 한 타석, 이 공 하나에 저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다 저는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더 나은 내일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지. 내일 뭐 잘할게, 뭐 내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오늘의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네. 모릅니다.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그림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투수를 누굴 해야 되겠다 이거지만 선수들은 오로지 오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 책은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 젊은 애들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머뭇거리거든요. 뭔가를 하려 그러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도전하는 식으로 그런 주로 책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야에 있는 젊은이들이건 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그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저희가 지인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네. 예, 만나 뵙고 제가 또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만나보시죠. 개그맨을 웃기는 아나운서 전현무.